들어온 추가적인 속보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와 수정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앞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포고령은 대통령의 지침이었다. 앞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포고령을 작성했던 노트북이 파쇄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헌재 선고나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 다시 출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주하게 되는 건데 오늘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관들이 들은 후에 김용현 장관 출석에 되묻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포고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없는 상황인데 포고령은 전 국민에게 배포가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고령에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실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이것은 뭐 막바로 위헌적인 행동이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 1호를 두고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탄핵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일단 헌재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쟁점들을 추려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도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고령 관련돼서 국회를 정말 봉쇄하려고 했는가,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막아서고 결국에는 계엄 해제를 불가능하도록 그러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체포조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현직 판사 또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를 하고 감금을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명령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도 헌재에서 들여다볼 쟁점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미 이제 헌재가 CCTV에 대해서 확보를 하긴 했지만 선관위 관련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본인이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형식만 비상계엄이었지 내 정말 진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취지로 읽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비상계엄을 투입해서 뭔가 정보를 빼내오려고 한다라든지 시설을 훼손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면 이 역시도 별도의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 선관위에 대한 무력화 시도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헌재에서는 쟁점을 추려두고 관련된 당사자를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해서 이야기를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재판관들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들은 질문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예산삭감, 국회 예산삭감이겠죠. 국회 예산삭감 등을 지적하면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을지와 헌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는 예.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다투지 않고 다만 나는 그것이 정당했고 당시에 내가 얼마나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으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겠느냐라는 취지의 논리인 것이거든요. 예. 물론 지금 본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한 첫 기일이니까 예.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본인의 이제 의중이라든지 당시의 이제 심정 뭐 이런 것들을 진술을 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헌재 재판에서 남은 절차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정당성, 당위성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본인의 절차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출석 첫 기일이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다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다만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는
왜 그 당시에 어떠한 요건들이 갖추어졌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는지 그러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계엄 선포라는 것은 전시 그리고 사변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본인이 전시 아니면 사변 그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보안이라든지 이러한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본인이 부른 증인에 대해서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은 정당하다, 당위성이 있다, 당연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바꾼다라든지 설득이 된다라든지 뭔가 유의미한 그러한 진술이다라고 보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